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연구개발진흥실장을 맡고 있는 조원재 상무이사입니다. 이번 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요.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저도 아직은 좀 적응이 안 됐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기에 우리 제약 바이오 헬스 산업을 중심으로 이 융복합 기술의 어떤 이 기술 사업화 전략에 관한 이런 어떤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기술의 사업화 전략입니다. 이 융합기술은 결국은 이제 우리 인류가 개발한 수많은 어떤 기술을 접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어떤 그런 컨셉입니다. 사실 바이오 헬스 산업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아니더라도 이미 기존부터 융합의 어떤 컨셉으로 진행되어 온 산업입니다. 다만 이제 4차 산업혁명기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수많은 지식, 그 다음에 정보, 그야말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플랫폼과 이 바이오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함으로써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리더십을 꾸준히 갖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존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어떤 기술 사업화 전략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인류가 개발한 이 디지털 플랫폼과의 어떤 융합을 통한 사업화 전략은 분명히 좀 구분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본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컨셉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어떤 이런 컨셉들이 이 바이오 헬스 산업에 어떻게 지금 접목이 될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글로벌 산업 동향과 국내 산업 동향은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사업화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4차 산업혁명기에 이미 접어든 현 시점에서 국내 바이오 헬스 산업이 과연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컨셉은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지난 2016년도 클라우스 슈왑 회장이 처음 언급한 컨셉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컨셉이 제시되기 이전에는 이미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의 어떤 컨셉의 어떤 개념이 있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의 컨셉과 4차 산업혁명의 컨셉은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인류가 겪어온 세 번째 혁명을 지나서 최근에 이런 기존의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빅데이터, 이런 어떤 컨셉들이 이제 녹아진 그런 어떤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18세기의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무한한 이런 생산성의 어떤 하나의 재고 계기를 겪어본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기의 발명,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이라든지 구글, 이런 어떤 컨셉을 지나서 이런 어떤 인터넷이라는 어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인류는 굉장히 많은 이제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어떤 계기가 됐었고요.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인류가 만든 무한대의 어떤 데이터를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 넣어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산업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기존의 어떤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꿔왔던 그런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자는 게 4차 산업의 어떤 컨셉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차 산업의 정확한 의미는 일단은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에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된 어떤 혁명의 어떤 개념이고요. 그 인공지능, 수많은 데이터를 사람이 실시간으로 그 모든 거를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어떤 그 AI라는 어떤 이런 툴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수많은 이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떤 그 우리가 목표하는 그 용도에 맞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어떤 결과를 어떻게 하면 기존의 어떤 이런 그 생명공학이나 이런 어떤 그 산업에 접목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굉장한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특징은 초연결과 초지능입니다. 하이퍼 커넥티비티의 어떤 이런 초연결 컨셉, 그 다음에 슈퍼 인텔리전스의 어떤 초지능의 컨셉입니다. 이 초연결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 연결의 어떤 컨셉보다도요, 그 수많은 이런 어떤 이런 요소들과 어떻게 하면 사이버상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물리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연계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만든 그 수많은 데이터, 뭐 이른바 빅데이터라는 컨셉이죠. 그 인텔리전스라는 어떤 컨셉을 넘어서 이제는 그 슈퍼의 어떤 개념입니다.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어떤 영역까지 접어든 이 데이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우리의 어떤 그 목적한 바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AI라는 어떤 컨셉을 접목을 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넓은 그 범위에서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이제 그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큰 영향을 이제 그 이 현실 세계에서 이런 어떤 그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어떤 그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전달 속도가 이제 그 높아지는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하고 공급의 어떤 요 컨셉이 이 실시간으로 우리의 지금 현재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어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산업 구조 붕괴의 어떤 컨셉까지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핵심 기술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거는 이런 어떤 디지털 제조 혁명의 어떤 이런 컨셉이고요. 이 디지털 제조 혁명의 컨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품 조립 없이 그 셀프 어셈블리 개념이죠. 한 번에 완벽하게 그 조립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어찌 보면 디지털 혁명, 제조 혁명의 컨셉입니다. 우리가 원 속에 만약에 기아를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할 때 기존에는 원을 만들었고 기아를 만들었지만 원하고 기아가 자동적으로 어셈블리, 셀프 어셈블리 됨으로써 따로따로 인간이 조립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이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 복제하는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조립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이 어찌 보면 디지털 제조 혁명의 어찌 보면 그 목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사물 인터넷은 뭐 이미 많이들 접하고 계시죠, 그죠? 예, 수많은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 요소들이 이런 어떤 그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연결되는 컨셉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뭐 휴대폰하고 뭐 자동차를 연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자동차와 휴대폰 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밖에 안 돼요. 여기서는 어떠한 데이터도 주변에 있는 제3자들은 그 얻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공유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상에서 만약에 모든 게 다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컨셉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비트 오브 띵스라 그러죠. 정보의 최소 단위를 우리는 비트라 그러죠. 이런 어떤 띵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부분들끼리 연결되는 것을 어찌 보면 기존에는 BOT라고 했지만 이것의 한계를 극복해서 공유 네트워크 상의 모든 어떤 정보가 연결되는 컨셉은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의 컨셉입니다.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생물학이죠. 인간은 이제는 생명체를 뭐 코드화함으로써 어찌 보면 유기 생명체를 제조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전 공학적인 어떤 이런 모든 지식들이 이제는 너무나 발달을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생물의 어떤 이런 어떤 변이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어떤 탄생 이런까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어느 정도 관장할 수 있는 이런 영역까지 지금 와 있죠. 이런 어떤 컨셉이 뭐 구체적인 건 여기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합성 생물학적인 어떤 이제 컨셉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된 그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합성 생물학에서의 어떤 그 최종 목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미 벌써 그 DNA를 통한 어떤 조작을 통한 생명체 제조까지 갔지만 이런 어떤 DNA라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요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린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프린터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듯이 이런 어떤 성장 인자라든지 각종 이제 뭐 단백질 이런 부분들을 3D 프린터에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혈관도 만들고 뭐 뼈도 만들 수 있는 피부 조직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합성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어떤 치료, 그 다음에 생명 연장, 그 다음에 질병의 예방, 뭐 여러 가지 이제 컨셉을 이제 우리가 컨셉으로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뭐 4차 산업혁명의 네 번째 그 컨셉은 이제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은 아직까지 스스로 이제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죠. 근데 앞으로의 어떤 컨셉은 이제는 뭐 감지만 하는 게 아니라 추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하고 인간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을 넘어서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런 어떤 감정의 어떤 교류까지 또는 이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을 로봇도 이제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미래일 수 있는데 어쨌건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어떤 편의 이런 부분들 안에서 이제 뭐 이 컨셉이 자리 잡아야겠죠. 그 이상 초과되면 안 되겠죠. 어쨌건 이 로봇의 어떤 컨셉도 중요 4차 산업혁명의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뭐 모바일에 대한 어떤 이런 관점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적인 차원에서 이제 모바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은행에 갈 필요 없죠, 그죠? 모바일로 다 어느 정도 은행으로 볼 수 있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런 어쨌건 이런 모바일 금융혁명의 어떤 컨셉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어떤 5가지 컨셉을 봤지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제약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생산에 따른 어떤 공정에서 로보틱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각종 R&D 과정에서 이런 합성 생물학적인 어떤 컨셉, 뭐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져온 이런 어떤 빅데이터나 AI 컨셉, 이런 부분들도 이제 R&D나 생산이나 그 다음에 마케팅, 뭐 이런 단계에서 다 접목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컨셉들을 어떻게 고민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개발, 생산,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케팅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작동 원리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만든 수많은 어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IoT부터 해서 BOT 이런 어떤 전체 어떤 컨셉으로 발생된 그런 어떤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해석을 하고 읽어가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뭐 이런 어떤 생산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기타 이제 R&D 뭐 이런 쪽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어떤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4차 산업의 어떤 혁명에 이미 접어든 현 시점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지금 조사 분석 결과는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고민하는 분야가 이제 빅데이터 분야입니다. 우리 바이오 헬스 산업계가 사실은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전임상 또는 초기 연구 단계에서 앞으로 임상에서의 어떤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예측 가능한 결과를 갖다가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저비용으로 효과성이 높은 혁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만든 수많은 어떤 진료 정보, 그 다음에 임상 데이터, 물질에 대한 정보, 그 물질들하고 연동되는 특허에 대한 정보, 관련 논문에 대한 정보, 이런 컨셉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간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의 어떤 부분을 우리 업계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상에서의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컨셉이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 혁신 생산성 제고에 굉장한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컨셉은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뭐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읽어가면서 우리의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에 접목하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그 재생 의료라든지 뭐 이런 정밀 의료 이런 어떤 컨셉들은 완치를 요구하는 시장의 어떤 그 요구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그 건강보험 재정도 그렇고 굉장히 악화되고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 그 건강보험 재정을 갖다가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상병 일수를 줄이는 겁니다. 투약 그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의료비가 절감되고 약제비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그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자들의 어떤 요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치료 기술이나 치료 재료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컨벤셔널하게 그 가져왔던 질병에 대한 관리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질병에 대한 큐어 관점에서 가야 됩니다. 이 재생의료 같은 경우는 원래 인간의 어떤 원래 태어났을 때 가졌던 건강한 어떤 상태로 다시 가자는 어떤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정밀의료는 기존에 우리가 만든 어떤 여러 가지 그 치료법이나 치료제들의 어떤 그 효과성을 어떻게 하면 환자의 어떤 맞춤형으로 이걸 갖다가 제어함으로써 치료 효과와 그 다음에 이런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관점입니다. 기타 이제 이런 어떤 웨어러블이나 이런 어떤 그 3D 프린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3D 프린터로 이미 약까지 만드는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 그 뼈라든지 이런 어떤 인체 조직까지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도 앞으로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어떤 그 앞으로 분명히 지금 현재는 의료법상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분명히 미래 어느 시점에선가는 환자 중심의 어떤 컨셉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원격 의료의 컨셉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가장 필수적인 것이 환자의 어떤 그 바이오메트리, 인체 정보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기를 환자들이 다 부착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이런 웨어러블 기기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어쨌건 4차 산업혁명기에 그 접어든 현 시점에서 우리 바이오 헬스 분야는 기존의 어떤 의약품 개발이나 이런 어떤 컨셉을 지나서 의료기기 개념의 어떤 컨셉을 지나서 뭔가 그 시장이 요구하고 이런 정부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융복합의 어떤 이런 어떤 컨셉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절제절명의 상황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런 어떤 이미 벌써 3D 프린터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그 거쳐서 이미 벌써 위궤양 치료제나 이런 어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이런 것이 이미 벌써 제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에. 요거는 2018년에 이제 나온 컨셉이었죠. 자, 2015년, 우리나라 이제 포스텍 그 교수진에서 이제 3D 프린터로 그 장기, 이런 어떤 인체 조직을 또 이제 만들었죠. 이런 어떤 내피 성장 인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 뼈 형성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집어넣어서 그 정밀한 어떤 제어를 통해서, 3D 프린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인공 장기를 출력한 이런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그 집중적으로 좀 한번 이 산업에서 고민해 봐야 될 이제 그런 컨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4차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AI하고 빅데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오 헬스 산업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 이런 어떤 그 연구 개발의 어떤 아주 그 어얼리 스테이지, 디스커버리 단계부터 나중에 이제 실제 환자들한테 이제 접목해서 뭔가 부작용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어떤 거의 단계까지 전체 18가지 종류의 어떤 그
그 밸류 체인별로 18가지 종류의 그 이런 역할을 이 AI하고 빅데이터가 치러낼 그런 어떤 예정입니다. 처음 이제 디스커버리 단계부터 해서 임상, 그 다음에 인허가 단계, 제조,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단계까지 18가지의 어떤 일을 이 AI하고 빅데이터가 이제 도와줄 이제 이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 바이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바이오 헬스 산업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인허가 단계, 제조 단계, 그 다음에 유통, 이런 어떤 마케팅, 이런 단계에서 이런 어떤 빅데이터하고 이런 AI, 소위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바이오 헬스 산업계 패러다임도 역시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꿔놨죠. 그죠? 전통적인 어떤 그 혁신의 어떤 모델은 결국 이제 그 제약회사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뭐 생산을 하든지 연구개발을 완성하고 그 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벤처나 그 다음에 학이나 그 연구계가 이제 뭐 단계별로 밸류 체인별로 도와주는 컨셉이었는데 수직적인 관계였죠. 그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수직 수평이 이제 구분이 안 되는 단계까지 이제 갑니다. 이제 처음 연구개발하는 단계부터 마지막 마케팅 단계까지 이제는 수직 수평적인 어떤 이런 어떤 그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모델이 이제 접목이 이제 지금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이런 어떤 그 이노베이션의 어떤 그 레인지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대체 치료가 없고 뭔가 독점이 강한 이런 어떤 분야를 지금 그 타겟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시기 난치성의 어떤 컨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처럼 이제 팬데믹의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대체가 없죠. 그죠? 이런 어떤 대체가 있을 수 없는 경쟁이 거의 없는 이런 시장 이런 쪽에 이제 많이들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의 컨셉을 다국지역 기업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본력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을까를 미리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산업 동향이나 국내 산업 동향은 그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서 많이 이미 일반적으로 접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를 하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글로벌은 결국 생산성의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독점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찾아서 굉장한 그 이노베이션이 지금 활발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가시죠. 이 4차 산업혁명기에 우리 이 바이오 헬스, 결국은 바이오 헬스 자체가 융복합입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융복합 기술이 또 다른 그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만나서 또 다른 한 번에 세컨드 라운드의 그 융복합을 또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이 결국 인더스트리 4.0하고 똑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뭐 이런 어떤 앞으로 이제 그 사업화 전략의 제 1순위는 지금 우리 인류가 만든 이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그 빅데이터 맞춤형으로 제대로 설계된 우리의 어떤 목적 맞춤형으로 설계된 인공지능 가지고 어떻게 그 데이터를 읽어서 우리가 필요한 연구 개발에 접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 마케팅 이런 데 접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되는 소위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어쩌면 우리 기술사업화 전략의 가장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이런 어떤 이런 헬스케어 IT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떤 그 각종 그 혁신 활동, 제조 활동, 마케팅 활동에 접목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IBM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구글 뭐 이런 어떤 그 헬스케어 분야의 주요 이제 IT 기업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이런 어떤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글의 어떤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들이 이제 출자해서 이제 만든 어찌 보면 이제 그 IT 기업인데 결국은 구글이 만든 수많은 어떤 그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기존 산업에 이런 어떤 정보, 빅데이터, AI 서비스를 갖다 통해서 구글도 살고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산업도 살 수 있을까? 뭐 사실 이런 고민입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우리 바이오 헬스 산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숙제가 이런 어떤 디지털 플랫폼을 갖춘 이런 어떤 그 헬스케어 IT의 어떤 그 컨셉, 이런 컨셉을 갖춘 어떤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플랫폼하고 어떻게 하면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이냐, 이런 어떤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 이 바이오 헬스 산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헬스케어 IT 쪽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로 이제 벤처나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새록새록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접목을 하고 진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우리 그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그 산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IT 분야를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접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런 헬스케어 IT 기업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이냐가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전략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정밀의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정밀의료는 사실은 그 결국은 시장에서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나한테 맞는 그 이런 어떤 그 처방, 나한테 맞는 약을 나한테 맞는 어떤 거를 갖다가 처방을 해줘야지만 내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컨셉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그러려면 개인의 어떤 뭐 이런 유전체의 어떤 그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자의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약물이나 치료법하고의 어떤 이제 접목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결국 이제 수많은 어떤 의료 정보라든지 진료 정보의 어떤 그 분석이 없이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의 어떤 또 유전체에 대한 정보도 이제는 또 동시에 같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파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밖으로는 그 이런 병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의료 빅데이터하고 이런 개인의 어떤 정보하고 어떻게 연결을 함으로써 환자 맞춤형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처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밀의료를 접근할 수 있냐. 이런 어떤 컨셉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만 정밀의료 차원에서의 어떤 환자 맞춤 치료, 맞춤 의학 차원에서라도 디지털 플랫폼은 접목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세포 유전자, 이런 어떤 치료제, 이런 어떤 컨셉으로 해서 첨단 바이오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되려면 이제 그 유전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어떤 세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접목이 돼서 이게 이제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이런 어떤 임상에서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이런 어떤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갖다가 개발하는 첫 초기 단계부터 일단은 그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결국은 이제 그 완치에 접근하는, 결국은 첨단 바이오의 최종 목표는 완치입니다, 완치. 아까 정밀의료의 목표는 개인 맞춤형의 어떤 치료 컨셉이지만 첨단 바이오의 어떤 컨셉은 결국은 완치입니다. 이제 트리트먼트나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큐어 자체입니다. 큐어 자체를 위해서 이제 유전자나 이런 세포, 이런 어떤 측면에서 근본적인 어떤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접근의 어떤 핵심도 결국은 이제 그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우리의 어떤 그 성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이걸 접근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그 융복합 기술이 됐던 기존의 바이오 기술이 됐던
결국은 이제 우리의 어떤 목표는 언맨 니즈에 어떻게 맞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혁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언맨 니즈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는 그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컨셉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또는 글로벌에 흩어져 있는 이런 어떤 역량과 이런 어떤 기술과 이런 플랫폼들을 내 걸로 접목하고 내 걸로 소화함으로써 내가 요구하는 어떤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의 어떤 그 이런 전략을 우리는 이제 가져가야 될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외나 국내하고의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벤처들하고의 어떤 협업이 굉장히 이제 요구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타트업 벤처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기업들하고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드럭 리포지셔닝에 대한 컨셉도 앞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는 시장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계에 접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컨셉, 시대가 요구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환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컨셉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키 핵심이라는 게 이제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하면 접목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의 어떤 그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연간 300개 이상의 어떤 스타트업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어떤 우리 연구자의 어떤 그 전략에 좀 부합할 수 있게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성과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으로써 이제 스타트업도 살고 기존의 어떤 산업도 살 수 있는 이런 컨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퓨처엑스 같은 이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한테 연구 아이디어하고 연구비를 줘서 이 퓨처엑스 같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들이 이 연구 아이디어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글로벌 컨셉들, 수준에 맞는 컨셉들을 갖다가 공모를 하고 공모된 그런 어떤 그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이런 헤파 RX라든지 MBQ라든지 이런 어떤 스타트업들 같이 이런 어떤 세계적인 이런 어떤 수준의 어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스타트업한테 맡김으로써 최고의 아이템이 최고의 그런 어떤 그 스타트업하고 만나서 최고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컨셉까지 좀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그 혁신이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컨셉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신 그 우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4차 산업혁명기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그 전략을, 사업화 전략을 취해 나가야만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컨셉을 항상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